금융센터 이사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는 금통이 만기일도 있고 반등의 여부 이런 것도 따져야겠습니다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닛 옐런의 발언이죠. 오늘 이제 하원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드디어 하원에 출석하는데 경기에 대한 인식 또 이제 어떤 말을 통한 설득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오늘 금융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금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금값이 다소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밤 자넷 옐런의 의장으로서의 그 공석 식상 최초의 발언에 무척이나 시장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서 그녀에 대한 기대치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 비둘기 성향을 보여왔던 그녀에 대해서 이머징을 위해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늦출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미 지난 F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라는 점이 일말의 기대감을 모두 꺾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신흥국 상황을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연준 의원들은 일제히 입을 모았죠. 미국이 은행이지 연준이 미국의 은행이지 세계 은행이 아니다라면서 이머징 시장을 위해서 테이퍼링의 축소를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머징 시장을 위해서 연준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잔뜩 기대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실망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발언에 대해서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률, 소위 에반스 룰의 핵심이었던 6.5% 실업률에 근접한 6.6%로 기록이 됐죠. 이 부분을 낮추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개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 경제가 아직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와 관련된 발언은 수정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6.5%를 더 아래로 낮추거나 혹은 설령 실업률이 6.5%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좀 확고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거론해드렸듯이 아직 미국의 고용시장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준에서 잠자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달러를 시장 밖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 초과 지준에 불이되는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이런 등의 그 공격적인 발언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밤 자넷 옐런의 발언은 중립 이상의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실망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할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일말의 기대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경우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시장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군요. 예, 일본에는 도쿄 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고이즈미와 현재 총리인 아베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이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결국 현 총리인 아베 측의 지지자 이쪽에서 낸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관련해서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지지하는 그 마에조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더블 스코어로 완벽한 승리였죠. 아베는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을 늘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원전 재가동에 대한 기대치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원전이 재가동된다면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더블 스코어로 이겼다면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단지 한 번의 승전으로 일본의 원전에 대한 완전 재가동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여부 좀 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일단 마에조노 후보에 비해서 호소카와 후보는 이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도덕적 흠결이 있었던 후보였습니다. 게다가 도쿄라고 한다면 원전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도시 지역이죠. 마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지금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우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호소카와 후보는 도덕적, 심리적, 지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고위지비는 용병수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도 탈원전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결국 일본에서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은 지금 난방유에 대해서 헤지펀드의 강력한 베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북극 한파가 끝나는 2월 말 전후로는 스스로 하락할 공산이 큽니다. 굳이 일본 때문이 아니라도 말이죠. 네, 안 그래도 유가가 좀 올랐죠. 지금 WTI 기준으로 $100 위로 올라와서 조금 더 유가 문제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를 풀어주셨네요. 돈이 되는 투자 칼럼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